이 용도 기준표는 회사에 맞는 용도들의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초반에 사용하는 기준표입니다. 네, 우선 한 장에 주로 사용하는 용도들이 나와 있다 보니까 교육할 때 이것만 보고 용도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들만 프로그램에 이제 설정을 하시고요. 추가해야 될 용도가 있다면 기준표에 이제 기준을 잡고 용도를 추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거기에 내용에는 소모품이 200만 원 이하는 소모품비로 하고 그 이상은 비품으로 우린 잡을 거다. 네, 감가상각비로 하겠다. 아니면 일시 비용 처리하겠다. 이런 기준을 그쪽 내용에다가 좀 이제 해놓고 나중에 수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이제 사용한 내역은 그쵸. 네. 복리후생비로 이제 하고 뭔가 구매 영수증을 격리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된다든지 뭔가 이런 경비 규정 기준도 넣어서 관리하시면 좋습니다. 매출 용도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조업을 좀 기준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매출 용도를 설정할 때도 손익보고서에 이제 매출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도 있고 하나가 생길 수도 있는데 네, 우리 회사가 수출과 국내 매출이 있는데 뭔가 이 비중이 정말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수출 매출, 국내 매출로 이제 용도를 나눌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상품 매출도 있고 제품 매출도 있는데 연구 보조비 때문에 제품 매출의 비율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제조업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 매출과 제품 매출을 용도로 해서 그 비율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의사결정 시에 도움되는 매출을 최대한 잡으시는 게 좋고요. 네. 그 매출 용도 중에서 이제 손익보고서에 반영되지 않는 예외로는 자산 매각이 있습니다. 아, 저기 이제 보라색으로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보면 보라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보라색이 손익 반영이 되는 부분.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초보자의 시각으로 보기에, 이거는 이제 그 손익계산서로 가는 이제 그러한 용도. 네, 맞습니다. 이 자산 매각이라는 거는 나중에 이제 뭐 재무상태표와 관련된 걸로 가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매입 지출 용도는 매입 세금계산서, 매입 카드, 현금 영수증, 간이 영수증 해외 매입에서 이제 공통으로 사용되는데요. 네. 제가 지금 보시면 용도 기준표를 보시면 카드 기준과 세금계산서 기준을 나눴어요. 네네. 네, 이렇게 나눈 이유는 사실상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항목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거래 건수가 많기 때문에 양이 많죠. 네, 양이 많아서 격리 담당자분들이 이 사용 내역을 이제 어떤 부서에서 이걸 어떤 내용으로 썼는지 다 알 수는 없다 보니까 AI가 걸어주는 용도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이 손익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손익이 맞지 않을 뿐더러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게 이제 비용 처리가 되진 않습니다. 네, 사적인 내용으로 사용을 했는지 아니면 이런 거를 소명을 하지 못하면 비용이 부인될 수가 있고요. 네네. 사실 이제 법인카드를 업무 외적으로 사용하면은 가지급금으로도 이제 계상될 수가 있고 세무조사 시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업무 외 시간이나 회사 근처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사용자에게 어떤 내용으로 사용을 했는지 확인해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네. 용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적합성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회사의 그 영업과 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했느냐, 거기에 업무 관련성이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기록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부 관리 규정을 잘 정의를 하셔야겠죠. 네, 매입 용도를 이제 보시면 세금계산서 기준 내의 용도를 보시면 매출 원가에 대한 이제 비용들 그리고 관리 비용뿐만이 아니라 자산 매입한 용도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도 이제 손익에 반영되는 용도들은 보라색으로 좀 표시를 해두었고요. 아, 여기 이제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군요. 네, 기본적으로 좀 많이 쓰시는 용도를 좀 기반으로 이제 나열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아래에 또 보시면 차량 소유 현황도 좀 추가를 해뒀는데요. 중요하죠. 네, 이게 사실상 이제 격리 담당자분들 입장에서는 누가 어떤 카드를 주로 사용하는지 이제 사용자를 격리나라에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차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뭔가 보험료라든지 이런 차량 현황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이게 관리를 하게 되시면 누가 어떤 차량에 주유를 했는지 유추도 하실 수 있고 부가세 불공제 차량인지 공제 차량인지 아니면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확인하시면서 용도 설정할 때 여러 가지 요건들을 참고를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 중에 금융 용도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금융은 이제 통장 입금 내역이랑 출금 내역에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 용도인데요. 여기서도 근데 격리나라는 매출이나 매입 용도 이제
우리 뭐 제품 매출 아니면 이제 매입 비용들 있죠.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입금 내역 수납 확인에서는 최대한 이제 매출이나 이렇게 손익에 반영될 용도를 직접적으로 잡지 말고, 매출 대금 수금을 통해서 어떤 매출에 대한 수금인지 잡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중복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매입 지급 확인 내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이나 이체 수수료, 뭐 지급 수수료, 아니면 보험료나 이런 비용들 이외에 뭔가 증빙이 있어야 되는 그 출금건들, 복리후생비, 뭐 식대 같은 뭐 이런 비용들을 걸지 않도록 기준을 좀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뭐 그렇게 기준을 꼭 정해야 되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 걸까요? 이게 입금이나 출금 내역에서 이런 내용들을 바로 잡으시면 매출 증빙이라든지 매입 증빙들이 누락됐는지 중복됐는지 직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양쪽을 다 증빙 탭도 봐야 되고 여기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보시느라 이게 한눈에 들어오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증빙이 있는 건 여기서만 보면 돼. 이런 기준을 좀 정해가지고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이런 기준을 좀 정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막 출금해서 이제 바로 비용을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정말 누락인지 모르는 채로 1년 뒤 결산할 때 또 그때 뒤늦게 다시 또 그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아마 종종 발생할 거고, 지금 또 이 강의를 같이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이 돈이 통장에 돈 나갔는데 이거 왜 나갔지에 대해서 그 증빙을 찾는 경험 다 있으실 것 같고요.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거래와 증빙과 금융 이 세 가지를 잇는 게 경리나라인데, 세 가지를 이어야지 나중에 내가 그 한 바스켓에 있어야지 찾을 수 있는데, 증빙을 빼놓고 금융에서만 뭔가를 기록해 놓으면 증빙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 두 개를 꼭 연결시켜 놔서 해야 된다. 근데 그 기준으로 이제 증빙의 손익계산서 용도를 기본으로 잡고 그 이외에 증빙에서 안 잡히는 것들만 이제 금융에서 손익 용도를 잡는 개념으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건에 대해서는 왜 나갔는지 다 꼬리표들이 잘 달릴 수 있게끔 관리하는 기준을 잡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리나라 용도 기준표는 사실은 저희가 이 만든 거는 하나의 기본 표준으로 만든 거고, 많이 쓰는 것으로 만든 거고, 사실은 회사의 업종이나 특성에 따라서 아마 사용하는 그 용도나 이러한 과목들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공유 드릴 때 디자인 양식으로도 드리고, 또 실제로 수정이 조금 용이하도록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엑셀 양식으로도 한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회사에 쓰는 용도 기준표를 만들어 보고 그 기준으로 하시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